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저번 시간엔 정비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정비례는 우리가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은 2배, 3배, 4배로 변한다. 자, 정비례는 따라쟁이였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x값에 따라서 y값도 이렇게 변합니다. 자, 정비례는 따라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는 어떨까요?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뭐라요? 청개구리 같아. 그러죠? 반비례는 맞아요. 청개구리예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해요. 정비례는 어땠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정비례는 따라쟁이, 반비례는 청개구리예요. 반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뜻은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합니다. 자, 관계식은 y는 x분의 a로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고, 자, 그럼 a값은 우리가 어떻게 xy를 곱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러면 넓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4가 나온대요. 자, 가로가 1일 때는 세로가 당연히 얼마예요? 곱해서 24니까. 자, 1 곱하기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가 2면요. 얘는 12가 되겠죠. 1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3일 때는 3, 8, 24. 4일 때는 4, 6, 24. x값은 2배, 3배, 4배로 증가하는데 얘는 숫자가 24에서 12, 8, 6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표만 보더라도 x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y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정비례. x값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y값이 줄어드네? 그러면 반비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가로를 x, 세로를 y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얼마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24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항상 y는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식을. 그래서 관계식 하면 항상 좌변에 y는 꼴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y만 남아있고 x 이항해야 돼. 그러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나누기니까 분모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는 y는 x분의 요 a 값에서 우리가 여기다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자, y는 x분의 a. 자, 그러면 요 a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xy 곱해봐요. 24. xy 곱해봐요. 24. xy 곱해봐요. 24. xy 곱해봐요. 24. 이 a 값은 우리가 xy가 주어지면 이 두 수를 곱한 것을 우리가 a 값으로 정해서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반비례에서는 a 값은 x와 y를 곱한 것이 이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x가 1일 때 24, 2일 때 12, 3일 때 8, 4일 때 6인 점의좌표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보니까 우리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장의 곡선이 나와요. 이럴 때는 우리가 a가 양수일 때예요. a가 양수일 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반비례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식을 세워야 되겠죠. y는 x분의 a.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xy를 곱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4 곱하기 6을 해서 24를 쓰든지 3 곱하기 8을 해서 24를 쓰든지 답은 똑같으니까 편한 점의 좌표를 xy를 곱해주면 a 값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2, 4분면과 4, 4분면을 가는 경우는 y가 어때요? x분의 a지만 이런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음수고 여기는 a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x 증가, y 증가했는데 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자, 보세요. x는 증가하죠. 근데 y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a가 0보다 작다, 음수일 경우는 우리가 정비례와 달리 반대예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비례, 반비례 헷갈릴 때는 정비례만 완벽히 알아도 반비례는 그의 반대이기 때문에 쉽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해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a가 0보다 큰 경우는 몇 사분면을 포함하냐면 1사분면, 3사분면.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그거까지도 우리가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정비례, 반비례 다 관계식 세우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식 세우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원점을 향해서 곡선 모양일 때는 반비례예요. 반비례는 y는 x분의 a.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 y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x 4, y 마이너스 2.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그러면 관계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쪽도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곡선의 모양이죠. 그래서 반비례가 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a, 요 a 어떻게 구한다고요? x와 y를 곱해서 4, 2,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비례 어렵지 않죠? 자, 지우겠습니다. x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반비례 y는 x분의 a 어떻게 구한다고? x 곱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냥 7로 35만 쓰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난 거죠. x 대신에 a, y 대신에 마이너스 3, y 대신에 마이너스 4, x 대신에 a 35. 자, 얘가 분수네. 나도 분수 만들어. 그러면 해결 끝. 곱하면 마이너스 4a는 곱하면 35. 그러면 a는 얼마요? 마이너스 4분의 35 해서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분수 이렇게 분모에 문자 나오는 거를 해결했다면 다른 것들은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거. 자, 2 마이너스 8. 그 다음 a 뭘 해볼까요? 4 해볼까요?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6. 자, 여기 x 대신에 a, y 대신에 4를 대입할 거예요. 4는 a분의 마이너스 16. 자, 이것도 분수네. 곱하면 4a,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6인데 약분이 되죠? 4, 1은 4, 4, 4,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반비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요렇게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요거 찍어서 아니면 우리가 저장을 해서 요것만 다 암기하면은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는 어렵지 않게 다른 친구들은 끙끙 앓을 때 우리는 척척척 신속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된 거를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계식이
중요해요. 관계식만 나오면 우리가 아까처럼 다 대입해서 x도 구할 수 있고 y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반비례와 그래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정비례는 뜻을 보면 x가 2배, 3배, 4배로 변하며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 정비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값이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비례는 어떨까요?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로 변한다 그랬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비례는 y는 ax예요. a값이 중요해요. a값은 어떻게? x분의 y. 왜 그런지는 이걸 이항해서 x분의 y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했다면 바로 암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비례도 마찬가지예요. y는 x분의 a. a 어떻게 구한다고요? x가 이항하며 분모는 나누기죠. 나누기가 이항이며 곱하기니까 a는 x 곱하기 y를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판별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정비례. 원점을 향해 연점으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비례는 a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가깝대요. y를 너무 좋아해요. 큰 수일수록. 그런데 얘는 원점을 향해서 멀어져요. 숫자가 클수록. 자, 그거 차이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비례는 a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덩달아 증가했어요.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은 항상 제1, 3, 4분면을 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제2, 4분면을 지나고 있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비례는 어떨까요? a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정비례랑 반대잖아요. 반비례는 청개구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그래서 정비례와 반대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해요. 그래서 2, 4분면, 1, 4분면 요건 형태는 같고 그래서 정비례랑 반비례를 비교했을 때 반대라는 것도 성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번 시간 정비례와 이번 시간 반비례를 공부했어요. 자, 남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원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함수를 척척척 푸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 사람 또한 우리를 사랑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사랑을 해야 돼요. 수학을 사랑하고 자꾸 풀어주고 연습하고 하면 수학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연습을 하고 사랑을 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 또한 쑥쑥 올라가겠죠. 우리 친구들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더운 날씨에 선생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